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 네. 뭐 발렌타인데이 밤에 발표됐는데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5냐 6이냐로 보라 하셨죠. 네. 근데 물가 잡는 게 진짜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뭐 5나 6도 아니고 6에서도 한참 좀 올라가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5 네. 그리고 2월 14일 날 발표된 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6.2. 그런데 그동안의 추세를 봐도 또 작년 1월에 실제적으로 물가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자리가 5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심. 우리가 기대했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2월 14일 밤 10시 반을 기다렸죠. 근데 웬걸 6.4%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6.2보다도 높았고요. 6.5보다는 떨어졌지만 6.4 그걸 과연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기에도 좀 힘든 거고요. 5는 아예 택도 없었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고요. 전월 대비가 요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세를 더 알 수가 있으니까 전월 대비도 한 0.4% 정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서 1월 이게 또 0.5%나 또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지표를 보고서는 미국의 물가가 잡혀가는 과정인가라고 퀘스천 마크가 드디어 이제 찍히기 이제 시작했던 그런 통계 지표였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누가 주범이었느냐? 렌트비, 임대료예요. 임대료. 근데 우리가 좀 확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매매 지표가 꺾이면 한 석 달 뒤에 이 렌트비도 꺾이고 요 로직으로 보면 딱 그게 이제 12월, 1월, 2월 요게 꺾여야 되는데 웬걸 주거비가 더 올랐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가중치를 변경을 했을 때 주거비 비중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가중치가 가중치가 일단 더 커졌어요. 우린 전세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주거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거의 월세 집 있거나 월세잖아요. 다 렌트니까 이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물가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도 아닌데다 커지니까 여기 그리고 주거비도 올랐으니까 이게 거의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다음 달에 당장 0.5면 빅스텝이죠. 빅스텝 올리겠다, 가겠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원래 기대가 이번에 5가 나오고 그러면은 3월에 21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안 올리거나 아니면 0.25를 올리고 땡땡땡땡 끝!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6.4%라는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부터 시장 예상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3월은 무조건 0.25. 5월, 4월은 없습니다. 회의가. 5월 0.25.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6월에 또 한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는 이제 이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요. 상반기 내내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6월까지 올리면은 이제 미국 금리 기준금리의 상단은 5.5%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아직은 모르지만 3월 22일 앞에 둘째 주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그게 또 지금처럼 안 떨어지고 뭐 6.34 또 이래버리면 연준이 아예 그렇죠. 아예 0.5를 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뭐 한 번 더 요동을 치는 물론 주식은 요동을 치지 않았지만 달러라든가 채권 시장은 한번 요동을 쳤죠. 그럼 CPI도 다음 달 중순에 나오는 거예요? 2월 거는? 그렇죠. 항상 항상 우리는 1일, 2일에 나오고 미국은 중순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뉴욕 증시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안 빠져나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첫날이에요. 이제 발표하고 엊그제 뉴욕 증시가 안 무너졌고요. 하고 나스닥은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왕좌왕했죠. 근데 그 시에도 주식은 버텼지만 달러는 상당 부분 강세가 나오고 특히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튀어 오르면서 야, 저 주식은 가짜 같아. 하루짜리 하고 그날 테슬라가 6% 오르고 엔비디아가 또 급등하면서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왜곡시켰어.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이 이게 진짜야. 이걸 봐야 돼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뉴욕 증시가 또 올랐어요. 이 물가 앞으로 이런 강력한 긴축을 예측하는데도 주식은 올랐다. 그럼 왜 올랐는가 봤더니
두 가지 지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가보다. 예. 첫 번째는 소매 판매. 네. 소매. 예. 하고 두 번째는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표. 예. 이 두 개가 살아나니까 이거를 야 제조업 살아나고 소매 살아나면 물가 더 나쁘게 더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을 안 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해석한 예, 거죠. 이걸 네. 갑자기 돌연 해석을 하더니 주식을 이제 밀어 올렸고 이제 이걸 바라보고 우리 오늘 국내 증시도 함께 거의 2% 가까이 또 급등을 하게 되는 2%. 하고 어제만 놓고 보면 또 외국인들이 2천억 돈 넘게 팔면서 네. 우리는 계속 지금 조마조마하잖아요. 7조 8조를 샀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9조 이상을 사야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딱 잡혔다. 못 네, 나간다. 못 근데 나간다. 아직까지는 과거 역사도 7조 샀다가 되치기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이 떠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또 하나의 이제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네.